자, 그럼 앞서 살펴봤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바로 복습해 볼 겸 준비된 간단한 예제 하나 해결해 보는데요. 자, 내용 바로 읽어보죠.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, 자, 그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수열의 합 SN을 보고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는 우리 앞서 공부한 내용에 따라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식은 AN은 자, SN 마이너스 SM-1과 같다는 식이겠죠.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제N-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은 남는 거는 제N항 뿐이다 라면서 자,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그럼 이 식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적어 나가자면은 SN은 그 식이 대놓고 원래 주어져 있었고요.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. 자, 그 다음에 SM-1을 이 뒤에다 빼줘야 되는데 SM-1의 식은 n 대신 n-1 대입하면 자, 그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SM-1은 마이너스 자, n 대신 n-1 들어가서 n-1의 제곱 자,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n-1 이렇게 적어주면 SN 마이너스 SM-1 한 거예요 지금.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좀 간추려 정리해 적자면은요, 자, 이때 깨알 같은 팁을 얘기하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 밑줄 친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 약간 무시하고 밑줄 친 부분부터 보자면 요렇게 묶으면요, 제곱차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합차의 곱으로 식이 인수분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제곱 안쪽을 봐주면서 제곱 안쪽에 있는 것끼리 합해주면은 2n-1이고, 자, 그 다음에 제곱 안쪽에 있는 것끼리 뺄셈을 해주면 n-n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요, 제곱차 제곱 이 식을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결과 2n-1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밑줄 안 친 부분도 마저 정리해 주자. 그러면 요렇게를 또 한 세트로 묶어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3만 남으면서요, 자, 이 뒤에 마이너스 3 붙여서 최종 결과는 2n-4라고 정리가 되는데, 우리 자, 그냥 단순하게 AN은 2n-4다 이렇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그게 답일까요? 자,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우리 이 식은 n의 값의 범위가 이러할 때만 성립하는 식이에요. 그거 주의해야 됐었죠. 그러니까 자, 이 수열로 치면은 둘째 항부터의 값은 이 수식으로 자, 우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항의 값은 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죠. 그러면 첫째 항의 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? 자, 첫째 항은 따로 생각하자면 그 결과가 S1과 같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, 그럼 S1은 n에 1 대입하면 자, 이 식에 n에 1 대입하는 거예요. 그럼 n에 1 대입해서 1 빼기 3이라고 첫째 항의 값이 계산이 되고요.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죠. 그래서 요렇게를 묶어가지고 n이 2 이상일 때는 자, a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요, 그러니까 첫째 항에 대해서는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S1을 따로 계산해서 별도로 값을 생각해 주면서 요렇게 한 묶음으로 식을 적어주면 아,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을 잘 구해놨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고, 답을 한번 간추려 적어볼까요? 한 번 더. 자, 이미 뭐 답이 다 간추려 적혀 있는 거랑 같지만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이 수열의 자,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이며 그리고 둘째 항부터는 그 값이 이 수식에 의해서 그 값을 결정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자, 라고 하면서 n이 1일 때와 n이 2 이상일 때로 경우를 나눠가지고 일반항에 대한 식을 작성해주면 되고요. 요렇게 답을 적어주면은 자, 답을 잘 구했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해가지고 이 식에 n에 1을 강제로 대입해 보면요, A1은 마이너스 2라고 그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식만으로도 사실 첫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n이 1일 때, n이 2 이상일 때 케이스 나눠서씩 따로 적을 거 없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답을 그냥 자, 요 두 식 뭉쳐가지고
이렇게 적고 끝내도 됩니다. 만약에 자 이쪽 식에다가 n에 1을 강제로 대입했을 때요, 나오는 값이 S1의 값과 다르게 나왔다면은 두 경우를 뭉쳐갖고 식으로 한 방에 적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지금은 이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에 n에 1을 강제로 대입했을 때 그때 출력되는 값이 S1과 같은 값이 출력되기에 자, n이 1일 때, n이 2 이상일 때 굳이 케이스 나눠서식 따로따로 적을 거 없이 그냥 간단히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어쨌든 이 문제의 자 답은 다 구해봤고요. 근데 우리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. 앞서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충 심화해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 거거든요. 자, 근데 뒤 이어지는 화면에서 우리가 쭉 잘 공부를 하고 나면 사실 이 예제를 다시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 답이 계산이 됩니다. 무슨 소리냐?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자 식의 꼴을 보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식의 꼴입니다. 그렇게 SN에 대한 이 식의 꼴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이 확실하고요. 자, 그러면서 저 SN에 대한 식으로부터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첫째 항도 금방 계산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수초 이내에 사실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적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 무슨 얘기인지 자 대체 감이 안 온다면은 화면 넘겨가지고 잘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예제를 그 다음에 다시 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 내용이 다 납득이 될 겁니다. 자연스럽게. 자, 일단 화면 넘겨가지고 등장한 내용 또 잘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.